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는 각각 한복과 상복을 입고 정기국회 첫날을 맞았는데요. 이렇게 상반된 옷차림 만큼 각종 쟁점별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맞이한 첫 정기국회. 옷차림새만으로도 여야를 거의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는 상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대로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한복을 택했는데 K-팝 데몬 헌터스 속 캐릭터를 연상케 하는 검은색 갓과 도포를 입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에서 상복을 입고 의회 민주주의 근조라고 적힌 리본을 달았습니다. 시작부터 평행선을 그린 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각종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에, 이에 앞서 특검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각각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라고 날을 세우면서 특히 특검 기간 연장 법안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의 미친 갈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다음 주쯤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노골적 망신주기식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분위기는 첫날부터 싸늘했습니다.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과 대정부 질문,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정면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원칙엔 이견이 없었지만 실제로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서는 뼈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여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 총리는 장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혹평한 것과 관련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는 것을 노력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이후 비공개 회동은 약 6분간의 짧은 만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만남이 영수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벌어질 대로 벌어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지도부가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늘 하던 상견례조차 하지 않으면서 냉랭한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전 오늘 이곳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시작한 국회가 6.25 전시 피난국회, 태평로 시민회관을 거쳐 2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의사당을 갖게 됐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양원제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2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립비용은 135억, 한 해 국가 예산의 1%가 들었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첫 편에는 새 의사당을 두고 한 개에 1천만 원이 넘는 기둥 24개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철거민의 형편과 극명하게 대비시킨 대목입니다. 국회가 이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격동의 헌정사 한가운데서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한 민의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폭우만 오면 반지하 집에 물이 잠길까 잠 못 이루는 어르신,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 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선 가장, 21세기 난소공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반도체 분야 투자세 공제 강화, 국민연금 모수개혁, 임금 체불 방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부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입법까지 여야가 함께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국회입니다. 협력도 그리고 견제도 국회의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시작됐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얽힌 위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당면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로 잡읍시다.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6,000달러가 넘는 시대에 하루 평균 무려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가 작년 한 해만 2,098명, 전년보다 82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사고의 94.3%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75%는 50세 이상입니다. 큰 기업체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영세 사업장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생산 방식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정말 아픕니다.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 대안이 이미 많습니다. 산재 예방 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가야 합니다.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정부 출연금은 기금 지출 예산의 0.15%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예산 전부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이제껏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실제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집행유예 처분이 85.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의 정비,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입법 취지에 맞는 양형기준 마련 등의 그런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릅시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역학조사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생활고까지 2중, 3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결론이 나기까지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선보상 도입과 함께 입증 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정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입점업체, 취약노동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가 올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에 싸고 좋은 재료가 있어도 가맹 본사에서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일같이 불합리,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섭권 보장은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기반입니다. 국회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중재가 당사자 간 교섭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교섭권이 경제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가 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하나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대비합시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일단락되었지만 불확실성이 뉴 노멀이 된 통상환경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냅시다. 전략 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 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적극적인 국가 투자로 경제산업 구조를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인 R&D 지원과 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의 첨단화와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에너지 산업은 그 핵심입니다. AI 국가 대항전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갑시다.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정된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그리고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조국 낙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국 저격수로 이미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으십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 오셨습니다. 또 우리 정의용 의원은 사무처의 여러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의 여러 능력과 역량이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여러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여러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는 것,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있었던 연찬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모두 함께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다른 약속들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습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나쁘끄러운 회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양자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감사합니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입니다.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입니다. 대통령실과 일부 국내 언론은 이런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쁩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주어야 합니까? 둘째,
국내 기업을 쥐어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고도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셋째,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번째,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의 미친 갈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은 무엇이 먼저 나를 따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생 안정과 개혁 완수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도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 똘똘 뭉쳐 승리하자고 당정대가 함께 결의했습니다. 당정대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린 민생, 경제, 민주주의를 모두 바로 세우고 신속하게 국가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국민께 진짜 송구합니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검사들께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어줍잖은 신파극 연기입니까? 그런데 왜 진술은 거부했습니까?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의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에 대한 부창부수 콤비네이션 플레이입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입니다. 김건희 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여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입니다.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특검은 곧 끝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죄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죄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또한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개혁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흡사, 해방 전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란 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지배 카르텔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에 기생해온 부역자들입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으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이 뒤쪽에 노상원 수첩 판넬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 판넬은 당대표실 복도에 상시적으로 게시해 놓고 전시하겠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은 무고한 시민들을 참혹하게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도 불기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제 훈령이 구천에서 떠돌아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해서 영연백에 넣어서 시신도 찾을 수 없게 아마 5.18 때처럼 안매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노상원 수첩이 상징하듯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살해 계획, 살인 계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모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